최근 인터넷에 놀라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나사가 평행우주의 증거를 발견했다는 소식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사실일까요? 글쎄요, 이 이야기는 일부 진실이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사가 마침내 평행우주를 발견했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이 뉴스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발견은 나사의 아니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름은 남극 임펄스 과도 안테나의 약자입니다. 이 안테나는 중성미자를 연구하기 위해 설계됐어요. 중성미자는 고에너지 우주 입자예요. 중성미자는 매우 작고 전하가 없으며 질량이 거의 없습니다. 수족의 입자가 몇 초마다 우리 몸을 통과하지만 우리는 이를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중성미자는 일반 물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미미한 존재입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모두는 평생 동안 최대 1개의 중성미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중성미자를 사냥하는 것은 유령을 사냥하는 것과 같아요. 중성미자를 잡으려면 거대한 납조각을 통해 중성미자 입자 전체를 보내야 하는데 납조각의 두께는 수조 킬로미터에 달해야 해요. 동시에 중성미자 중 하나를 막을 확률은 50대 50입니다. 따라서 이를 감지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몇 가지 영리한 트릭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중성미자가 다른 유사한 입자와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성미자는 태양, 별, 심지어 빅뱅 자체에서 지구로 이동합니다. 그중 일부는 블랙홀, 초신성, 펄서, 심지어 다양한 미확인 물체와 같은 특히 큰 출처에서 우리에게 오죠. 이러한 입자 중 일부는 특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이 중성미자는 가장 흥미로운 입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고에너지 중성미자는 실제로 멀리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 지구 바로 옆에서 형성돼요. 이 과정을 입자 소나기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할머니 입자가 지구대기로 유입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입자는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예요. 그런 다음 에너지가 더 낮은 자식을 여러 개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각 입자는 에너지가 더 낮은 손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저에너지 입자의 거대한 가계도가 만들어집니다. 결국에는 수십억 개의 입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성미자 더미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 중성미자는 지구 깊숙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중성미자는 지구를 여행하는 동안 지각의 상층 혹은 얼음에 닿게 돼요. 예를 들어 남극의 얼음이죠. 이러한 모든 장애물에 직면하면 전자펄스를 생성합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과학자들이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자펄스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남극 대륙은 꽤나 황량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의 추적할 수 없는 미세 입자를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예요. 간섭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요. 우리는 강력한 안테나의 도움으로 이러한 펄스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나사는 이 안테나를 지구 표면에서 32km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는 풍선에 설치해요.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중성미자를 추적해왔습니다. 이제 아니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평행우주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나올 거예요. 2018년 아니타는 비정상적인 무선 신호를 수신하기 시작했고 이는 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성미자가 우주에서 우리에게 왔다가 서서히 지구 깊숙이 가라앉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최근 아니타는 평소처럼 우주에서 하강하지 않고 지구에서 상승하는 중성미자를 발견했습니다. 타우 중성미자라고 불리는 이 입자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학자들은 이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검출기 오류나 데이터 해석 오류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매우 이색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간단한 설명을 찾아야 해요. 타우 중성미자가 다른 출처에서 남극으로 왔다면 어떨까요? 다른 쪽으로부터 지구로 와서 어떻게든 경계를 통과했을까요? 이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아이스큐브라는 또 다른 멋진 중성미자 관측소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이 멋있죠?
이 천문대는 남극 근처에 있습니다. 얼음에 묻힌 5,160개의 광학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강력한 검출기는 중성미자를 감지하도록 설계됐어요. 아니타 연구원들이 여러분 이상한 무선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스큐브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이스큐브는 어떤 신호의 원천도 감지하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이 이상한 입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테스트했지만 그 어떤 이론도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이스큐브는 아니요, 우리는 이 신호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주의 표준 모델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재밌어지네요. 그렇다면 이 신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설명에 지친 과학자들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아이디어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아마도 이 입자들이 시간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평행우주에서 우리에게 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론이 유명한 다중우주 이론의 결과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약 140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났을 때 두 개의 쌍둥이 우주가 탄생했다고 해요. 그중 하나는 우리 우주였고 다른 하나는 평행우주였습니다. 둘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이 평행우주의 시간은 우리 우주의 시간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움직이죠. 게다가 그곳의 모든 것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꾸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반우주라고 부르며 반물질로 채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이상하고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우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지극히 정상적일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존재로 여기겠죠. 따라서 이 신비한 중성미자는 반우주에서 태어났을 수 있어요. 그곳에 존재하다가 우연히 우리 세계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들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중우주라는 개념 자체는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한한 수의 현실이 존재하며 그중 많은 현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현실이라는 뜻일 수 있죠. 양자역학에 따르면 매일 매 초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우주를 둘로 나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우 다르게 전개된 수십억 개의 평행우주가 존재합니다. 이런 일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우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리고 이 신비한 타우 중성미자 입자가 두세 개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현상만으로는 다중우주 이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가능한 옵션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인간 발달의 현 단계에서는 이 이론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미래의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발견 이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표준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무선 신호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이 방향으로 나아가서 연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주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 흥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언젠가 이 이론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평행우주 이론은 아주 오랫동안 다양한 영화와 책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실 사이를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저요? 아이스크림 세상을 찾아갈 거예요.